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속시에 대한 유형들이 나올 건데, 거속시 문제에서는, 일단, 문제의 종류가 많아요. 유형이 많아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금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이제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좀 두 번, 세 번 들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거속시 문제가 이게 처음에 약간 쉬운 유형을 할 때는 좀 쉽게 느껴져. 근데 약간만 좀 문제를 틀어서 내거나 조금 상황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는 유형이기도 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뭐에 대한 식을 써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린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만의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똑같이 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아셨죠? 자, 선생님이 일단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거속시 문제에서는 묻는 걸 대부분 X로 놉니다. 그러니까 간혹 아닌 유형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유형에서는 90% 이상의 유형에서는 대부분 다 묻는 것을 미지수로 놓을 거야. 그럼 그 미지수로 놓는 게 거리인지 속력인지 시간인지를 잘 체크를 하세요. 아셨죠? 자, 일단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좀 보면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좀 보면 아이고. 자, A 지점에서 36km 떨어진 B 지점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좀 빨리 가다가 도중에 조금 천천히 갔대요. 그래서 4시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시속 10km로 달린 거리는 최소 몇 킬로미터인가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것은 10km의 속도로 달린 거리가 얼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리를 x로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에 대한 부분을 미지수로 놓을 건데, 미지수로 놓을 때 대충 거리가 x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 중에 뭔가 조금 헷갈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미지수 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속시 문제만큼 더더욱 좀 더 디테일하게 x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도 시속 10km로 달린 거리가 x인 거야. 그냥 대충 거리가 x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시속 10km로 달린 거리가 x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상황을 조금 그림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해주면, 그러니까 너네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려서라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 표현이 뭐 이렇게 정확할 필요는 없어. 대충 이해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적당히 뭐 이렇게 중간 지점 정도를 잡아서 총 거리는 뭐 A부터 B까지가 36km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36km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지금 10km로 달리다가 도중에 8km로 달렸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의 속도로 간 거리고 여기가 8의 속도로 간 거리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나는 X라고 놓겠다라는 거지. 이 거리를 같이. 자, 그러면 8km로 달린 이 거리에 대한 거는 뭐라고 쓰셔야 돼요? 당연히 전체 거리에서 10km로 움직였던 그 거리만큼을 빼면 나머지 거리에 해당하는 8km로 달린 그 거리가 될 테니까 36-x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자, 속도는 선생님이 이렇게 조그맣게 썼듯이 여기선 10이고 여기선 8인 거야. 자, 그러면 거속시 문제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미지수를 놓는 거예요. 이렇게 x라고, 어떤 걸 x라고 확실히 놓고, 그러면 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부분 중에 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x라고 표현을 했어. 그리고 문제에서 디테일하게 정해진 부분에 대한 게 속력인지 또는 시간인지를 보세요. 그러면 속력은 지금 10이랑 8이라는 게 각각 나온 거고, 지금 시간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시간은
디테일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전체 시간이 4시간 이내로 걸렸다라고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각각에 대한 속력이 나와 있는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서 그럼 나한테 속력을 확실하게 줬구나 이렇게 느끼라는 거지.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0km로 달린 거리 됐죠? 그걸 미지수 x라고 놓은 거니까. 그리고 시속 10, 시속 8이라고 나왔으니까 속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표현 가능한 게 거리랑 속력이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볼 거고, 당연히 거속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리, 속력, 시간이라는 속력과 거리를 알면 시간을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세울 때 이 시간에 대한 식으로 세울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거리가 지금 조금 전처럼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시간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너네는 속력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만약에 속력과 시간에 대한 표현이 하나는 미지수, 하나는 디테일한 표현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얘네를 곱해서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속력과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거리라고 생각해서 거리에 대한 식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문제에서 미지수로 나온 것과 좀 더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식을 뭘 세워야 될지 잘 모른댔어. 너네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내가 도대체 시간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리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는 건지 속력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그게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어거지로 이렇게 좀 껴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먹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쨌든 거리에 대한 표현이 x로 나와 있고 속력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분류를 두 군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그러면 각각의 소요된 시간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될 테니까 여기는 10분의 x라고 이 부분에 대한 시간에 대한 표현을 해준 거고, 지금 이 옆쪽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간의 표현은 8분의 속력분의 거리일 테니까 36-x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를 더하게 되면 얘는 10km로 달린 거리의 시간과 8km로 달린 거리의 시간이 나온 거지. 그걸 합했으니까 전체 시간이 되는 거고, 전체 시간은 여기에서 4시간 이내다 라고 했으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해주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40 정도를 곱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40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걸.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좀 지우고 갈게요. 이걸 안 지우면 계속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지우는 동안 잠깐 머리를 식히도록 하세요. 아니면 복습을 하시던지. 자, 이게 또 한 방에 지우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여기 메뉴에는 한 방에 지우는 게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똑같은 패턴으로 풀 거예요. 계속
대신에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너네가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는 있어서 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유형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보시면 자, 은비는 집에서 20km 떨어진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뭐 시속 5km로 가다가 도중에 시속 4km로 뭐 바꿔서 갔다라고 했고요. 총 시간이 3시간 이내에 할머니네 도착했대요. 시속 5km로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미지수를 정해줬어요. 굉장히 친절한 문제네요.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아까는 A랑 B였다면 지금은 뭐 집에서 할머니네 집까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뭐 적당히 중간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전체는 20km고. 자, 지금 시속이 한 군데는 뭐 5로 갔고요. 그 다음에 4로 갔어요. 그리고 5로 간 거리에 대한 표현을 x라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미지수는 거리가 나온 거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나온 건 속력이죠. 시간은 3시간 이내라는 것은 전체 걸린 시간을 뜻하는 거니까 구간에 따른 시간이 나온 게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역시나 속력과 거리에 대한 표현이 나왔으니까 속력분의 거리를 표현해서 여기서의 걸린 시간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의 걸린 시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는 20 전체에서 x만큼 빼준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면 전체 걸린 시간이 되는 걸 거고, 그게 3시간 이내다라고 했으니까 표현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계산은 알아서들 하시고. 자, 뭐 선생님이 기본적인 뭐 거리를 구하는 식이라든지 속력을 구하는 식이라든지 이런 건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략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자, 상혁이는 집에서 6km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분속, 이번에는 분속이 나왔네요. 아까는 계속 시속이었는데 뭐 가다가 늦을 것 같아서 이번엔 더 빨리 갔대.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 이내에 도착을 했대요. 상혁이가 걸어간 거리는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뭐 계속 똑같죠. 상황은 집이고요. 여기가 학교라는 게 달라졌고 전체 거리가 6km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여기는 50으로 간 곳이고 여기는 150m로 분당 150m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걸어간 거리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걸어간 거리지. 그래서 x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는 6-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역시나 미지수는 거리고 디테일하게 주어진 건 속력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50분의 x라고 쓰고 플러스 150분의 6-x라고 쓰겠네요. 됐죠? 이때 이게 1시간 20분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속력이 분속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간에 대한 부분도 통일을 해서 분으로 나타내어 줍니다. 이해가셨죠? 자, 시속이 나왔을 때는 시간으로 표현을 해주고 분속이 나왔을 때는 분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시속은 보통 킬로미터라는 단위랑 연결해서 계산을 하고요. 지금처럼 분속이 나온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표현도 미터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미터로 그냥. 그래서 여기 지금 6km가 나왔는데 얘도 6,000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지금 분자에 써있는 6도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6,0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는 시간에 대한 것도 1시간 20분이지만
1시간 20분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하라고 이렇게 쓰셔야죠. 됐죠? 자, 1시간 20분이니까 분으로 바꾸면 당연히 80분이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x에 대한 게 미터로 구해집니다. 미터로. 됐어요? 그러면 얘를 지금 문제에서는 몇 킬로미터인지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단위를 바꿔서 킬로미터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단위를 이렇게 통일시켜주는 부분을 깜빡하고 그냥 막 계산을 해서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단위를 꼭 맞추는 것에도 거속시 문제에서는 항상 신경을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셨죠?